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처음으로 미국 은행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후 100개가 넘는 은행들의 위기가 전해졌고 그것이 파급되면서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했으며 도이체방크도 위기 상황에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세계 공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신용 불안을 제거하는 발언을 했고 옐런 재무장관도 불안감 제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리먼 쇼크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리먼 쇼크처럼 버블이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과 미국 국채의 신용 하락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 불안의 큰 이유는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세계 시스템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 체제는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IMF 체제는 강한 경제력을 가진 미국과 압도적으로 많은 금을 가진 미국에 의한 지배체제이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통화가 아니라 어느 나라 것도 아닌 객관적 통화를 만들려 했던 케인즈 방안은 묻혀버렸고 미국이라는 국가의 통화를 기준으로 한 국제통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획득한 부를 화폐로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이야말로 이 화폐 탐구인데 그 화폐가 되는 것의 가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 역사적으로 금, 은 등 산출량이 한정되어 있는 금속을 화폐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것이 화폐가 되려면 5가지 화폐의 기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계산 단위로서의 가치 척도 기능. 둘째,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 셋째, 가치를 축적하는 축적화폐로서의 기능. 넷째, 국제결제에서 지불수단으로 승인되는 기능. 마지막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화폐로서의 기능입니다.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지금도 역시 금이나 은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고 선언한 닉슨 쇼크 전까지는 달러는 금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간접적이지만 앞서 언급한 5가지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달러를 쓸 수 있었습니다. 달러는 신용화폐이자 일종의 어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달러 자체가 실체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국가에 의한 신용의 뒷받침이 가치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화폐의 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금과 달리 경제 성장에 맞춰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화폐 부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금의 가치에 실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산출에 필요한 노동의 비용일 뿐 돈의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신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고양이에게는 돈이든 달러든 가치가 없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그것을 생산하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신용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고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달러 같은 통화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달러는 신용을 얻을 수 있었고 가치 척도, 유통수단, 축적화폐, 지불수단, 세계화폐로서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성장할 수도 있고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미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된 계기는 2022년부터 시작된 경제 제재였습니다. 미국은 달러 결제 체제 스위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위프트를 통해 모든 국가들이 무역을 할 때 의무적으로 달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불 체제에서 제외되면 그 나라는 국제 무역 결제가 불가능해져 경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 이 방법을 약소국에게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그 제재 대상이 됐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방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제재에 익숙한 러시아가 빠져나갈 길을 이미 찾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와 중국은 금 비축을 늘리기 시작했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결제 제도를 대처하기 위해 양자간 결제 제도를 도입해 국제 무역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브릭스라는 신흥국 경제그룹의 제도를 확대하고 중국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다자간 결제 제도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디지털 화폐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는 대체 루블이라는 결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한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을 피하는 결제 제도로 장부상으로 서로 흑자, 적자가 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체 루블은
IMF 체제의 달러보다 세계 화폐로서 유통성이 없어 결국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위안화 혹은 루블 등을 통해 새로운 세계 화폐 기능을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한다면 달러의 힘은 어느 정도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자원과 원료를 달러로 구입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페트로 달러라는 말은 미국이 자국에서 찍어낸 달러로만 석유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시스템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미 금융이나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서방 국가들은 농작물이나 공산품을 브릭스의 여러 나라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안고 있음에도 달러를 마구 찍어내 이들 국가에서 제품을 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현상이 세계 화폐였던 달러의 가치 하락입니다. 유통 영역이 좁아져 가치 있는 통화로 인정받지 못하면 달러는 가치를 잃게 되고 전 세계는 금을 찾을 것입니다.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국채를 팔아 얻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함에 따라 달러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값이 치솟고 있는 것을 보면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금이 통화로 유통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이 어떤 통화의 준비금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 은행 시스템의 위기는 IMF 체제의 위기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황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찾습니다. 이번 은행 파탄에서 요구되는 것은 사실 달러이지 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국제 통화로서 불안정한 것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그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을 부르고 그 금리 인상이 자금 쇼크와 예금 인출을 이끌어냈다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고 달러에서 떨어져 나간 나라들을 원래의 달러 결제 국가로 되돌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는 그동안 강달러로 여러 차례 경제 파탄을 당한 나라들이 많아 달러화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와 같은 달러 패권주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G7에 의한 세계 경제 지배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고 이해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